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봅시다. 자, 지금 오늘 하는 게 우리 이 수업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서식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데 제가 지금 과목별 세무조정 이 순서대로 내려갈 건데 이 중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지금 여기까지 같이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까지 생각하면 또 앞날이 깜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처음 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우리 저번 주에 하고 오늘 들으니까 저번 주보다는 낫죠. 복습하니까 얘는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계속 하면 얘는 괜찮아져요. 문제는 나중에 되면 까먹어서 또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근데 얘는 계속 그 좀 많이 싫어하시는 성향이 있는 건데, 근데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시험들은 역대 전부 다 여기 중에 한 개가 나왔어요. 여기 중에서 한 개 이상은 꼭 나오니까 한 개나 두 개는 나오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조금 잘 참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얘는 나머지는 하루에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나간다 했을 때 다음 주에 여기까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쉬워요. 한 시간에 한 개 이상 나갈 수 있을 만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너무 또 미래에 대해서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위에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면 자, 서식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 화면만 보세요. 제가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행규칙 서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가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 두 번째 퇴직급여 추계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아래에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 그냥 네모 박스 말고 1번이 위에 있는 거고, 여기 2번이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모 박스가 있는 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하라라는 이 순서, 근데 가급적이에요. 옛날 과거에는 이 순서대로 안 하면 다음번 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산할 때 꼭 그 순서대로 해야 됐는데, 요즘은 뭐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순서는 좀 어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의 의미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총급액 및 퇴직급여 추계 명세가 적혀 있죠. 자, 그럼 처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자, 첫 번째가 여기에 총급여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회계 장부상의 우리 급여하고 그리고 상여금이 들어오게 돼요. 급여하고 상여금들을 여기에 다 쓸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지금 여기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퇴직금 얼마 줘야 되는지 추계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또 증가되게 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대상 직원들의 급여를 우리가 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이 금액을 지금 여기에 19번을 보시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건데 이 중에서 퇴직금 지급 안 되는 걸 뺀 나머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 19번을 산출하는 게 지금 여기 네모박스 1번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문제서 주거나 아니면 불러오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왼쪽은.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장부에 있는 총급여 임금들 이런 내용 중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 있죠. 이걸 뺄 거를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써주는 게 지금 이 서식 작성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18번 여기에
우리가 써줄 거가 18번 여기에 쓸게. 첫 번째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이때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야. 있으면 퇴직금 산출할 때 써야 되겠죠. 근데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또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되는 게 현실적 퇴사자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예를 들어 6월달에 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그럼 6월달까지 월급이 나갔겠죠. 근데 퇴직금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할 필요 없잖아. 그럼 6월달치 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보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실적 퇴사자 급여를 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의 급여. 우리 확정 기여형이에요. 확정 급여형 상품 가입자 거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건 이 정보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할 건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 거는 우리 회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의 급여에 대해서도 여기 18번에 써서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이 18번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얘는 불러오는 거고, 여기 넣으면 뺀 값이 19번에 나올 거니까 우리가 18번에다가 지금 이 정보들에 있는 급여를 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얘가 좀 특이한 애인데 자, 우리 임원 중에서 상여금 한도 초과가 난 경우 있죠. 제가 표시를 왜 특이하다라고 했냐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할 때에 상여금이 한도 초과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원 상여금이 한도 초과가 나게 되면 우리 실무적에서는 18번에서 써서 그냥 빼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8번에서 안 빼고 18번에 적어주면 빠질 건데 18번에 안 적어주고 17번에서 빼요. 이상하게 우리 시험에서는 17번에서 차감해서 쓸 거예요. 차감. 그럼 이 앞에 제가 10분의 1 이야기했던 거는 상여금이 아니고 퇴직금이었어요. 그죠? 이 앞 시간에 제가 한도 이야기했던 건 퇴직금인 거고, 상여금은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임원 상여금 한도는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0원이에요. 정관에 있어야지만 상여금 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관에 임원 것들만 막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직원은 그냥 상여금으로 다 줘도 상관없어요. 세법도 잘했어. 그리고 직원은 그거 받는 만큼 근로소득 낼 거니까 그냥 잘했다고 할 거예요. 우리 급여명세서 할 때 상여금까지 같이 들어가서 소득세 계산이 되죠. 그래서 별 신경 안 쓰는데, 임원인 경우에는 이때는 안 쓰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세무조정을 또 이번에도 송금 불산입, 이런 경우에도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얼마 그리고 소득 처분은 상여라고 할 거예요. 이건 F4번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것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이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퇴직급여 총납금 한도 초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얘는 지금 17번에서 금액을 내가 그냥 빼야 되기 때문에 17번에서 직접 내가 금액을 빼버릴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 19번에 계산을 하게 되고, 자, 다음 추객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오른쪽은 우리 실무 버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얘 버튼을 눌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추계가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값을 안 줄 거예요. 그럼 한글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는 추계액이죠, 추계. 그리고 여기 아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혹은 보험수리적 판단 근거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게 얘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있으면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값은 줄 거예요. 하나만 주면 하나만 쓰면 되고 두 개 다 주면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 두 개 중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추계액은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겠죠. 계산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원래 여기에는 들어올 건데 데이터가 시험 때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줄 거고 아래 값은 주든 안 주든 그 시험 내는 사람 마음. 얘는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안 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럼 컴퓨터가 얘 추계액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법인세법의 60조 1항에 의해서는 우리 직원한테 지급한 총급여 있죠. 이제 퇴직급여 총담부채 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총급여의 5%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퇴직급여 총담부채를 우리는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금액하고 5%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정하는 0%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세법상의 한도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한도 있죠. 이 한도하고 여기 한도가 나오게 될 건데 여기는 0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분의 0이면 0% 곱하면 0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 중 작은 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 급여 넣는 이유는 전체 급여의 5%라는 규정 때문에 하기도 하고 추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래 필요한 정보인데, 그럼 여기엔 퇴직급여 총당부채에 대한 금액이죠. 자, 제가 좀 올려서 보면, 자, 그럼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이 있고 그리고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있고 회사 계상액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얘가 퇴직급여 총당금의 기초잔액, 충당부채의 기초잔액. 그럼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우리가 직원의 실질적 퇴사가 발생을 한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감소액이 여기 지급액이 되겠죠. 지급액이. 그리고 회사 계상액은 올해도 회계 처리한 거 그만큼 또 증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걸 쓰게 되는데 문제에서 알려줄 때도 있고 문제에서 안 알려주게 되면 위에 잔액 조회를 눌러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럼 위에 잔액 조회를 하면, 자, 제가 조금 화면 아래로 내려서 잔액 조회를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냈을 때 여기 기초잔액이 있죠. 얘가 기초잔액이 될 거고 단기에 감소한 게 기준 퇴직금 지급액이 될 거고 이 증가한 게 올해 회사 계상액이 될 거예요. 이 말은 얘가 얘 되고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기초 우리가 퇴직급여 총당부채 줄어들었다는 건 퇴직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부에 퇴직급여 총당부채가 줄었다는 건 퇴직금 지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급여 총담부채가 증가했다는 건 올해 사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잔액 조회를 해서 썼다는 건 지금 얘는 회계장부상의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장부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장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기초잔액에는 올해 이전부터 지금 쌓아오는 건데 우리가 설정했던 걸 인정 안 하던 게 있었겠죠. 한도 초과라고 하면서. 왜냐면 한도가 없는데 설정하게 되면 한도 초과 날 거잖아요. 한도 초과 나면 퇴직급여 비용 인정 안 해라고 말할 건데 그 인정 안 해라는 표현이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금액에는 지금 이 금액에는 부인액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초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정기말까지 세법이 인정 안 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세법이 인정하는 잔액은 지금 600만 원이란 이야기죠. 1,000만 원 장부에 있는데 세법이 400만 원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600만 원이 세법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기초에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부인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시험 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주 그 기초잔액에는 우리 충당금 부인액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꼭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글자를 보면 빼고 싶을 거잖아. 부인액이니까. 여기는 회계장부상인 거고 빼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도록 유도하려고 우리 기초잔액에는 세법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빼지 말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 퇴직금을 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500만 원을. 그러면 과거에 인정했던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인정했던 건 100만 원 남겠죠.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우린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을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했어요. 실제 퇴직금이 발생해서 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인정했던 거는 600만 원만 줄었고 그리고 세법이 과거에 인정 안 했던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실제로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지금 마이너스 200이라고 떴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인정 안 한 것 중에서 이제 실제로 퇴사가 발생돼서 인정해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왜냐면 인정했던 게 600밖에 안 됐거든. 400은 인정 안 한다 했는데 퇴직금 실제 그만두어서 800을 줘야 됐던 거야. 그럼 과거에 인정했던 거 600은 당연히 주는 거고 인정하지 않았던 200도 이제 실제 퇴사가 되었으니까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 400만 원만큼 부인했다는 건 송금불산입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제 송금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송금산입으로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이 앞 시간에 설정할 때 비용 인정 안 해.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 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만둘 때 추인해 줄 거니까. 타이밍의 차이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엔 유보 발생해 뒀던 걸 이제 여기에는 유보 감소로 200만 원만큼은 추인해서 장부에 인정 안 하는 걸 200만 원만 남겨둘 거라는 거예요. 얘가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전산이라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전산이라고 말하는 거의 장점이 지금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럼 봤을 때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 앞에처럼 500만 원만 지급했으면 플러스 10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인정하는 것만 나갔으니까. 인정하던 600 중에서 500 지급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나왔을 때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F3번 초정 등록에도 아무 티가 안 나죠. 아래쪽에 참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얘가 800만 원이라고 쓰고 F3번 누르면 200만 원 추인하라고 나오잖아요. 과거에 부인한 것 중에 우리는 이번에 추인해서 200만 원을 이제 송금 산입해줘라고 여기 뜨니까, 그러면 전산의 장점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퇴직 회사가 올해 또 계상했으면 이 금액은 무조건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했다. 무조건 한도 초과한 거예요. 한도가 0월이니까. 그럼 얘 써주면 컴퓨터는 한도 초과도 500 났다고 바로 뜨죠. 컴퓨터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퇴직 전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현재 거 아니에요. 99년도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이제 우리 그 2000년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걸 어떻게 모아놨냐면 그 3분의 세 등분을 내요. 납부해야 될 돈을. 그래서 회사가 3분의 1을 지원하고 직원이 3분의 1을 월급 대일 때 이제 그 차감되고 받고, 그럼 3분의 1이 남죠. 회사가 내줬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그 돈 빼고 줄 거예요. 정말 직원은 3분의 1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옛날에. 그때 모아두던 적립금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때 모아뒀던 사람이 아직 안 그만두고 있다면 장부상은 정리 안 하고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언급을 하면 장부에서 퇴직연금 전환금의 전환이라고 치면 얘가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게 얘네들 전부 다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입력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입력하는 순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퇴직급여 총납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1년분이고 총급여 지급한 거고, 자, 우리 판매관리비에 임원급여가 있고, 그리고 판매관리비에 급료수당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제조원가에 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급여라고 했을 때에 우리 회계할 때는 여러분들 801번 급여라고 이렇게 다 썼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보면 직원 급여라고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급여는 일반 급여 쓰고 직원 급여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 시험 때는 이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 실무 가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컴퓨터가 임원 거에 대한 모든 한도들하고 일반 직원들 거하고 구분해서 해줄 건데, 그냥 급여에다 다 쓰면 구분 못 할 거잖아. 그래서 얘 둘이를 분리시켜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임원 급여가 여기 801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 급료수당 적혀 있는 게 일반 직원 급여로 여기 802번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임금인 거고, 그럼 총 금액이 이 금액인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그럼 이 사람들의 급여액이니까 18번에서 얘를 빼라고 대놓고 적어줬죠. 이렇게 적어주면 엄청 쉬운 거고,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으면 이 글을 보고 알아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약정은 없으며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확정기여형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여기엔 1년 미만자들 다 들어가 있겠지. 자, 다음 퇴직급여 총납금 내역에서, 자, 퇴직급여 총납부채에서 앞에 우리 기초 얼마다, 그리고 총납금 부인 누계, 기초 부인 누계액이 얼마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중에 지급한 게 2,400만 원이고, 그리고 5번은 먼저 볼게요. 회사가 이번에 설정한 게 4,620이라고 적혀 있죠. 시험 때는 거의 웬만하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표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 금액 보면 이 금액이죠. 기초가 1억 3,600이다. 그리고 우리 퇴직금 지급한 게 감소라 그랬잖아. 2,400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이번에 설정한 게 4,620이다. 지금 이 금액들인 거예요. 장부하고 서로 같이 일치하죠. 문제 있는 게. 자, 그리고 우리 4번에 기말 현재 전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이 21명이 있고 총 1억 9,800만 원이다. 얘는 지금 여기에다 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원은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인원은 여기가 추계액이고 여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그리고 6번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납부에 원장 조회하래요. 그럼 장부 있나 봐요. 얘가 앞에 제가 99년도에 사라졌다는 퇴직전환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화면 보시면 불러오기 하면 원래 이렇게 불러와줘요. 하지 마세요. 제가 화면 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더 꼬여요. 헷갈려. 이하고 순서가 틀리니까. 나중에 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써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임원급여는 우리 801번 급여 선택하고 한 명이다 4,800만 원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급여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두고 다음 802번 5명 9,600만 원 그리고 504번의 임금에 20명 2억 3,400만 원인데 자, 지급 대상 아닌 거 제가 안 썼네요. 여긴 1명 여기는 4명에 3,200만 원.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주면 이 21명에 대해서 3억 3,900이 퇴직금 지급 대상 직원의 올해 지급한 급여란 이야기예요. 상여가 있으면 상여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자, 다음 우리 자료에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얘가 지금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1명에 1억 9,800만 원이다. 다음 이제 아래쪽에 와서 자, 동그라미 3번의 가액 장부상 기초잔액은 1억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총담금 부인 누계액은 5,800만 원이고 기준 퇴직금 지급 금액이 2,400만 원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회사가 단기에 설정한 퇴직급여 총담금이 4,62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도 거의 7,800만 원이죠. 그 중에 2,400 지급했으니까 지금 얘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인했던 거 추인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 지급을 했다고 해서 장부에 썼는데 현실적 퇴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현실적 퇴사가 아니면 그게 우리 앞에 시험에는 아직 그렇게 등장한 적은 없는데 근데 현실적 퇴사가 아니면 송금불산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라고 적혀 있던 것 있죠. 우리 교재 위에 그걸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나 사람들이 얘를 빼먹고 안 쓴 거야. 그래갖고 비현실적 퇴사하면 어떡할래라고 이의제기 신청할까봐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상여금이 없죠.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있으면 여기서 금을 빼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기다 쓰면 빠져서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금액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 답이랑 똑같이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는 여기서 빼는데
세무 조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여기에서 F4번 누르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것만 안 까먹으시면 되겠죠. 조정해야 된다는 것만. 자, 그리고 이제 퇴직 전환금에 대해서 쓰라 그랬네요. 자, 그럼 잔액 조회해 볼게요. 전환이라고 쓰면 국민연금 전환금 잔액이 532만 원이 있네요. 그럼 이 532만 원을 여기에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장부에 뭔가 비용이든 뭐든 처리한 거에 대해서 세법이 인정 안 하는 거는 지금 위쪽에는 없었어요. 그죠? 서로 생각의 차이가 난 그 생각이 아니라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뭐 해소되거나 한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올해 4,620만 원만큼 설정한 부분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금액만큼만 인정 안 해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조정 등록 갈게요. 자 위에 F3번 조정 등록을 가서 자 아래 빈칸에 지금 여기 친절하게 참고용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신할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은 참고용으로 보면 좋아요. 자 F4번 누르고, 그럼 지금 얘는 퇴직급여 총납금 한도 초과죠. 직원의 실질적 퇴사가 있으면 추인해 줄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해서 4,6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써도 정답이고 F4번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얘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번 거 끝이에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얘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얘를 인정 안 했잖아. 그죠? 이번에 비용 처리한 거 인정 안 한 거죠. 우리는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걸 부인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기초 부인 누계액이 얼마죠? 기초 부인 누계 5,800이죠. 그럼 단기 부인액이 얼마죠? 이게 지금 단기 부인한 거잖아. 비용 퇴직급여 총납 문제 설정한 거 인정 안 해. 그래서 방금 우리 세무조정했잖아. 이게 부인한 행동이죠. 그죠? 송금불산이 비용 인정 안 해라고 지금 한 거잖아. 세법이. 그러면 얘가 기초 부인한 거고 얘가 단기에 부인한 거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올해 부인한 것까지 하면 기만은 얼마가 되죠? 5,800에 4,620만 원 하면 1억 420만 원이 이제 기말 부인액이 되게 되겠네요. 얘 둘이 합친 게 기말 부인액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기준 지급 얘 안 뺐잖아. 앞에 이야기했잖아. 이 금액 중에서 차이 나는 건 지금 7,800만 원이 시인한 게 있잖아. 기초 중에서 부인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7,800만 원 중에서 2,400만 나가서 아직 시인한 게 5,400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부인한 그대로 있는 거죠. 시인액을 넘어가야 추인되지. 추인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 기초하고 얘하고 둘이 합친 게 기만인데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서식에 기말 부인 누계액을 쓸 건데, 그러면 기초하고 단기 발생한 게 기말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두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초 대놓고 적혀 있으면 쓸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기말을 대놓고 적혀 있는 거 쓸 건데 계산할 때 얘를 더해 줄 거예요. 근데 방금 현정 씨 말한 것처럼 추인한 거 있으면 빼야지 잔액이 줄어들겠죠. 지금 추인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얘 둘이가 더한 게 기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서식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볼게요. 568페이지로 갑시다. 음, 1274. 문제 3번 볼게요. 다음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하시오.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이번엔 T 계정으로 보여주네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에요? 이 성격이 뭐야? 부채 자리는 대변이잖아. 그럼 대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은 T 계정했을 때 기초 기말이 되는데, 대변 계정은 반대로 여기가 기초 기말인 거예요. 그냥 반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기초고 얘가 기말이고, 그죠? 얘가 올해 증가한 거고 얘가 감소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이 있었는데 올해 3천만 원 설정한 거예요. 그럼 1억 3천인데 그 중에서 4천만 원 줄어서 9천만 원만 남았다. 우리 원가 회계할 때 T 계정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초에 매입한 게 증가한 거죠. 그것처럼 기초에 이 퇴직급여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보면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액 4천만 원에는 다음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그 대사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천만 원.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 대사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문제 없고, 이번에 직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2천만 원. 얘도 문제 없죠.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3번에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 서식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2,500만 원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앞에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 이 서식은 뭘 관리하는 서식이라 그랬죠? 어떤 소득 처분?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 그랬죠? 그럼 유보로 남아있는 소득 처분되어 있는 애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로 2,500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바로 이 앞에 세무조정할 때의 한도 초과를 유보라 처리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2,500이. 자, 전기 거란 건 올해 기초란 이야기죠. 한도 초과를 우리 인정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 지금 기초 부인 누계액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 기초 부인 누계액을 이렇게 준 거예요. 전기계 올해 기초인 거잖아. 그죠? 자, 다음 4번에 단기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총급여가 있고 신규 입사자 급여가 있고 중도 퇴사자 급여가 있는데, 자, 신규 입사자 급여는 퇴직금 산정하나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봐야지. 문제에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허리 찌르려고 1년 미만 구속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빼면 안 되는데 빼서 많이 감점들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꼭 적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할 때 뺀다고 확신 가지시면 돼요.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같이 산정하기 위해서 넣어둬야지. 빼면 안 될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1900에는 신규 입사자 급여 및 중도 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당해 3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20명 퇴직급여 추계액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9천만 원이다. 이건 우리 추계액 쓰는 곳에 이 두 개가 다 9천만 원 같은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에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얘는 퇴직금 지급 안 한다고 적혀있죠. 1년 미만 근속자는. 그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만뒀으니까 우리 퇴직금 추계에서 빼야 되는 거고, 그럼 얘 두 개 빼고 얘도 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먼저 4번 자료를 보고 자 급여 판관비 7명 1억 원인데 신규 입사자 중도 퇴사자 총 2명에 1,500만 원 18번에서 빼줘야 되죠. 상여는 3천만 원이고 임금 제조 경비는 15명에 2억 원인데 3명 4천만 원을 빼줘야 되죠. 자, 먼저 작성하셨죠? 자, 다음 5번 자료를 보고 자, 우리는 20명에 대해서 우리는 퇴직급여 추계액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9천만 원이다. 둘 다니까 20명 9천만 원, 20명 9천만 원. 다음 자료 1번을 보고 써도 되고 시험에 일반적으로 보면 얘하고 일치할 거예요. 기초 1억, 증가 회사 계상액 3천, 강기 감소 4천. 그래서 T 계정 보기 힘드신 분들은 주로 이거 열어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이렇게 써요. 주로 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예,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보이긴 하죠. 그럼 자, 여기에 1억, 여기에는 3천, 여기에는 4천만 원. 자, 지금 어느 숫자를 어디 칸에 있는 게 어느 숫자를 쓰는지를 매칭해서 잘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다음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지금 문제 자료 3번에 있는 거죠. 2,500만 원이다. 3번이 정기 겨울의 기초고 인정 안 한다고 한 거. 그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여기 정보가 없네요. 그럼 얘도 뭐 넘어간 건 없고 회사 계상액만 3천만 원 다 한도 초과났으니까 F3번 조정 등록 누르시고 자, F4번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발생 이렇게 유보 발생해 두니까 그러면 자본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에 2,500에 이제 3,000 더해져서 5,500으로 잔액 또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 더 있어요. 쉬었다 합시다.